때론 공정한 절차가 잔혹한 결과를 남긴다. 그렇게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제 기억으로는 토요일 점심 장사가 되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엄마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그때 상황이 처졌었던 거예요. 점심때쯤, 점심시간에. 7년 전 겨울, 한 가장에 입원과 수술이 있었다. 제가 왜 그러냐 하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막 당황해하시고 좀 무서워하시길래 좀 이거는 좀 심각한 상황이구나 해서 제가 서울로 올라가니까 이미 뇌손상이 벌써 진행된 상태고 이미 그 의사들은 그거만 봐도 이게 경미한지 심각한지 알잖아요. 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다. 그 사고가 일어났고 네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어요. 네네. 소송만 했지만. 네. 어떠세요? 의료 과실이 아직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내 최대 상급 종합병원인 서울 아산병원. 2015년 11월, 이곳에서 환자가 쓰러졌다. 평소 목의 통증이 심해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을 뿐이었다. 정작 수술이 잘 끝나자 일이 터졌다. 1차 수술과 2차 수술 결과는 양호하였다. 2차 수술 후 장경복은 자가호흡을 하였다. 주치의는 오후 12시 35분 튜브를 빼기 위해 발관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튜브가 제거되자 장경복은 호흡을 할 수 없었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이제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이렇게 손을 붙잡고 안심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렇게 가더만 콧줄을 간호사는 저쪽으로 가고 콧줄을 이렇게 쭉 빼는 거예요. 제 앞에서 빼니까 애 아빠가 공중으로 탁 튀어올라요. 막 기도가 막혔나 봐요. 막 공중으로 막 탁 튀어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좋아가지고 환자 장경복의 아내는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한다. 그때가 토요일 날이고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없었어요. 저 어떤 간호사분이 막 뛰어오고 그래서 막 어떻게 막 제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막 저기 간호사분이 이렇게 인터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이제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거기서 막 벌떡벌떡 뛰고 막 어떻게 하니까 막 응급팀이 그때 막 달려오더라고요. 몇 분이 달려오면서 막 그때 이제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 있으니까 기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 넘기기가 어려우니까 장례 준비해야 되겠다고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라고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선생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평온했던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붕괴됐다. 환자 장경복은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7년째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다. 2015년도 그거 여기가 있더라고 그게. 수술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수술에 여기가 2015년도 이게 수술하기 3일 전에 찍은 거예요. 3일 전이에요? 예, 3일 전에. 이게 11월... 토요일 날. 이게 이렇게 멀쩡했다니까요. 아무 뭐 아픈데도 그게 없었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다 죽어 있다가니도 그래 죽기 아니면 살기다. 당신네들 해볼 테면 해봐라 막 그렇게 오기가 나더라고요. 우리 남편 걸어서 들어왔는데 당신네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책임져라. 제가 막 그랬거든요. 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소송의 쟁점은 환자 장경복을 식물인간으로 만든 책임이 병원에 있는지였다. 전공의가 어쨌거나 본인이 이제 이 기관지 튜브를 그 환자한테는 생명줄인데 그거를 이제 뽑았죠. 뽑았고 그 직후에 이제 사고가 발생했지만 본인도 당황했는지 필요한 응급 처치를 제대로 못했어요. 병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발관 직전엔 예견할 수 없었던 기도 폐색이 발관 직후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고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데 의료상의 소홀함이 있었다거나 잘못된 시술 방식을 시행하였던 때문이 아닙니다. 2019년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심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 형식적으론 환자 장경복이 이긴 소송이었다. 그러나 내용적으론 패소와 다름없는 완벽한 패배였다.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주치의였던 전공의가 기관지 튜브를 제거하자 호흡 곤란이 발생한 과정, 그리고 이어진 응급 조치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적절한 응급 조치를 통해 사망할 가능성이 높던 환자가 생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족들로선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었다. 가래가 나와서 호흡 부전이 생길 수 있는 그 위험성을 고려해서 또 더 나아가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환자는 또 목이 두텁고 비만이라서 어려운 기도, 기관 삽관이 실패하기 쉬운 환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점을 고려했다면 그 경험이 부족한 의사 한 명만 내보낼 게 아니라 좀 경험이 많은 의사가 뒤에서 백업하고 있는 가운데서 발간을 하고 좀 응급처치를 했다면 어땠을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66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국면에 접어들던 지난해 12월. 사고 발생 6년이 지나서야 2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에도 의료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병원은 소송 과정에서 의료사고의 책임을 환자 장경복에게 돌렸다. 키 180cm, 체중 100kg의 고도 비만, 하루에 담배 한 갑 이상, 일주일에 소주 2병의 음주 습관. 그것이 마치 의료사고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주장했다. 항소심 의료전담재판부는 병원의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 환자가 불리해질수록 병원의 태도는 더 날카로워졌다. 항소심에 이르자 병원은 환자 가족들에 대한 맞소송에 착수했다. 지난 5년 넘게 청구하지 않았던 진료비 1억 3천만 원과 매달 300만 원가량 꼬박 5년을 지급해온 간병비 2억 원을 받아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병원은 자신들이 준 간병비를 환자에게 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간병비 지급을 중단해버린다. 저희가 간병비를 매월 저희가 어쨌든 우리 배우자님께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대납 개념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보내드린 건데. 아니 아직 이게 재판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선생님 원래 저희가 이 간병비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먼저 이거를 해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다 이렇게 해줄 테니까 환자에만 신경 써라.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그때 의사 어떤 전달이나 이런 게 잘못됐다고 전달이 잘못됐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2억 가까이 나오는 간병비를 수년 동안 저희가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꼴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퉜을 때 저희가 반환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심지어 병원은 환자 장경복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기 위한 소송에 돌입한다. 이곳에선 더 이상 치료할 게 없으니 병원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다. 바로 병실 퇴거 청구 소송이다. 근데 이 병원을 나가야 된다라는 판결이 났어요. 그렇죠? 네네. 혹시 판결문을 혹시 한번 읽어보시기 했는지. 뭐 우선은 판결에서 저희가 졌으니까 병원에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를 지금 내보내려고 하는데, 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인 아산병원에선 더 이상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소견서를 쓴 의사는 바로 장경복을 수술한 집도이이자 의료사고의 당사자인 전공의의 직속 상사다. 법원은 병원의 주장을 그대로 판결문에 실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직접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은 좋을 것 제가요? 같거든요. 예. 가능하실까요? 네네. 네. 상급 종합병원의 입원 치료는 사회적으로 매우 한정된 의료 자원으로서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공복리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배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의 퇴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 장경복이 퇴원하지 않음으로써 피고로서는 피고 병원과 같은 상급 종합병원에서만 치료할 수 있는 중증 급성기 환자들을 입원시켜 치료하는 데 그만큼 지장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장경복은 이 사건 병상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읽어봤는데 되게 저희 쪽에서는 가슴이 아픈 일이고, 이거를 이게 쉽게 얘기하면 가망 없는, 너도 많이 아프지만 너가 이렇게 버티니까 더 아픈 사람이나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나가라. 되게 폭력적인 말이죠, 어떻게 보면. 말은 이렇게 거창하게 써놨지만,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서 해야 할 말인지, 병원이 아파서 가는 건데, 이게 좀 다시 읽어보니까 좀. 국내 최대 상급 종합병원인 아산병원의 병상 수는 2,715개. 환자 장경복은 2인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다. 의식을 잃은 사이 그는 병실을 차지하고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사람이 돼버렸다. 그는 급성 중증 환자를 돌보는 중환자실도 아닌 일반 병실에 좀 더 오래 입원했을 뿐이다. 조금 이례적이긴 하네요. 중환자실이면 뺄 필요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병상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코로나 국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 병실에 있는데 빼라는 거는 네. 어쨌든 2인실이든 뭐 4인실이든 상관없이 그거는 좀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산병원 같은 사건은 1심에서는 반소 청구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1심에서 이제 위자료만 인정이 되고 항소심이 되니까 아산병원에서 이제 자기네들 승기를 잡았다 생각하고 반소로 이제 병원비하고 퇴거해달라 이렇게 제기한 거죠.
환자 장경복처럼 병원과 소송을 벌인 여러 환자가 병실을 떠나라는 퇴거 청구 소송을 당했다. 어떤 이는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사는 곳도, 나이도, 성별도, 치료 결과도 각기 달랐지만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다 퇴원을 강요받았다. 청주에서도 그랬다. 그 청주 사건은 어땠냐면요. 원래 그 전에 소송에서 의료 과실이 인정됐거든요. 그 사건은.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병원에서 이제 퇴거 청구를 몇 개월 만에 들어온 사건인데요. 병원에서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퇴거하고 병원에서 아예 나가라 이 주장을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나간다면 일반 병실로 빼겠다. 충북대병원 일반 병실로 빼겠다. 이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원고 입장에서는 그것도 못 받아들이겠다. 무조건 나가라 했거든. 건물 밖으로. 당시 충북대 병원은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에 계속 입원할 필요가 없다며 아산병원과 비슷한 주장을 했지만 반대로 환자가 승소했다. 병원의 진료 거부 행위는 의료법상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이 정한 이상과 달랐다. 운 좋게 퇴거를 면한 일부를 제외하고 남은 환자들은 병실을 떠나라는 판결을 받고 있다. 왜 병원은 스스로 진료를 거부하면서까지 환자를 내보내는 것일까? 그게 이제 그 관리적인 목적, 뭐 경영적인 목적, 뭐 경제적인 목적 다 있지만은 그러니까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이고 지금 의료 분쟁 중인 환자를 내보내면 이게 더 이윤 창출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 아산병원처럼 진짜 대형 병원에서는 의료사고 환자가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러면 그 환자들이 다 알아요. 입원 환자들이. 굉장히 동요합니다. 동요하고 심정적으로 지지를 보내요. 다 욕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구성원들이 이제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의료인들. 그러니까 사고하고 관련된 뭐 주치, 예, 간호사, 뭐 의료인들이 거기 근처로 얼씬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가족들이 병원에서 같이 마주친다는 것 자체가 이 의료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장경복이 퇴원해야 한다고 소견서를 썼던 주치의는 회진을 돌 때도 장경복에게는 오지 않는다. 제가 알기로 한 5년 넘게는 한 번도 여기 쳐다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오질 않아서 그 사건 이후로 회진이 전혀 없었고. 지금 환자나 보호자, 이 가족들은 이 사람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에서 이 병원 아니면은 갈 데도 없어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공포거든요. 자, 의료진이 포기했어요. 그러면 가족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되냐고요. 가족은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환자 장경복의 가족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만약 의료 과실이 아니라면 온 힘을 다해 다투어온 지난 7년은 무엇이었는가? 제가 그때 아버지 사고 났을 때가 25살이었어요. 제가 2014년도에 졸업을 하고 15년도에 사고가 났으니까 제가 연극을 했는데 뭐 2년도 못하고 그런 사고가 났으니까 뭐 당시 제 꿈을 뭐 접어야겠죠. 뭐 접는 걸 떠나서 그 사고가 터지고 저도 뭐 너무 힘들어서 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일단 왜 아버지는 병원에서 쫓겨나야 하는가?
그 사고가 일어났고 네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어요. 네네. 소송만 한 지만. 네. 어떠세요? 그 소송의 결과로만 놓고 보면은 네네. 병원 측의 과실은 없었다라고 현재까지는 법원에서 판결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죠. 네네. 어떠세요? 의료 과실이 아직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의사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신이냐. 뭐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의사가 엄마한테 이거를 뺐을 때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으면 우리 엄마는 그렇게 가래가 많이 나오는데 빼라고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토요일이고 평일보다 훨씬 수월한 시간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아니란 생각이 이런 결과를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 전공의도 많이 배웠겠죠. 목 수술한 다음에 기관지 튜브를 함부로 뽑으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응급 상황 생기면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고 즉각적인 또 응급 약물이라든가 이런 응급 처치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배웠겠죠. 물론 이게 이제 실은 책에 다 있습니다. 책에 다 있고, 그런데 이것들을 실은 몸소 체험하기는 또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교육을 한 거죠. 이 환자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더 조심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환자한테 감내하라는 이 희생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거죠. 지난 4월 대법원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의료 과실은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현재로서 환자 장경복이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난 7년의 소송은 환자가 병실을 떠나야 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공공의 이익, 대형 병원의 역할을 앞세워 식물인간의 강제 퇴원을 정당화한 사상 유례없는 판결.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 번쯤 대법관들이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었던 법리. 결국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보다 대형 병원의 공공복리 실현이 더 중요하다는 판결. 병원의 경영권이 환자의 생명권보다 더 우선돼야 한다는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지만 그 과정, 그 시스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그랬을 때 환자가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하긴 한데 이 사람이 상급종합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어. 그러니까 나가세요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정당하냐 라는 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 이전의 인간이고 생명을 가진 사람인데 이게 공권력에 의해서 부정당한다면은 뭐 다른 기본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솔직히. 이거는 진짜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다라는 아주 그냥 기본 상식에 반하는 판단이거든요. 장경복 외에도 1급 장애를 입은 수많은 장기 입원 환자들이 대형 병원과 병실 퇴거 소송을 벌여왔다. 일단은 이 판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상급 종합병원 측에서는 이 주장을 기본적으로 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고요. 이 판결을 원용할 가능성이 좀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서울고등법원 의료전담부에서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사용을 하겠죠, 계속.
그 판결이 널리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 아산병원입니다. 예. 예, 이번 주 안으로 좀 뵀으면 하는데 그 말씀도 주셨고 해서 오늘 오실 수 있으시죠? 제가 이거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법만 그렇게 됐겠지.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남편이 17분 동안 산소 공급이 못 돼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건 누가 봐도 이거는 사고잖아요. 의료 사고인데. 의료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사고죠. 예기치 못한 환자분한테 신체적 손해가 갔으니까 사고죠. 근데 여기 사고가 의료 과실에 의한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렇게 따지고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전화 드릴 필요도 없고요. 저희는 뭐 강제 집행이든지 뭐든 간에 그냥 저희 그냥 하는 대로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부터 해서 저희는 비용적인 측면도 다 받아야죠. 그래서 뭐 집이든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다 저 해가지고요. 감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어쨌든 선생님.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좀 아셔야 돼요. 소송을 먼저 제기하신 쪽이 환자분이시잖아요. 우리 사회 공공복리 실현의 장애물. 퇴거에 불응한 그의 머리맡에 법원은 강제 집행 예고문을 붙였다. 환자 본인은 식물인간이 되어서 제대로 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가 없는 상태죠. 하지만 내심의 의사는 만약에 환자가 잠깐 깨어나서 이 입원 약정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있다고 한다면 병원 측에다가 뭐라고 할 것인지, 나는 이 병원에서 계속 입원 치료를 받고 싶다, 아니면 나는 요양병원으로 가서 좋겠다 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고려를 심도 깊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환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는 무엇일까?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